You ain't nothing but a dog. 시대의 흐름과 함께 언제나 사람 곁에 존재해온 음악. 인류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번성시킬 수 있었던 건 음악이라는 특별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시대를 이끄는 음악. 그 무형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음악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작곡가라고 부릅니다. 기분 좋아지고 또 넌 내게 녹음 작업이 한창인데요. 작곡가 이미롱 씨의 표정을 보아하니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지고 또 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 지금. 그리고 목소리 조금만 그 하소리, 그러니까 숨소리를 더 뱉는 것보다 뱉는 건 좋은데 지금 톤은 좋은데 네. 지금 약간 목소리 힘을 더 줘야 돼. 지금은 너무 퍼지기만 해 목소리. 아, 네. 다시 해볼게. 네.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음의 움직임. 작곡가는 하나의 곡을 완성하기까지 음악의 요소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도록 지시하는 총지휘자입니다. 음악을 만드는 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겐 참 막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하잖아요. 아기 때부터 사실 영화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노래를 아기 때부터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멜로디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거든요. 누구라도 떠오르고, 근데 그 멜로디를 이제 구체화시켜야 되니까 이게 음원으로 녹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피아노 어떤 음에 대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코드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음을 2개 누른다고 코드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음을 3개 이상 누르는 걸 코드라고 하는데 그 코드 구성, 그러니까 그 멜로디에 맞는 구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다 가져갈 때 그거를 이제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곡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좋아지고 또 넌 내게 멜로디와 리듬, 코드의 진행 등 음악을 만들려면 알아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작곡가들이 이야기하는 음악 작업의 키는 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멜로디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멜로디란 음의 높낮이의 변화가 리듬과 연결돼 하나로 형성되는 음의 흐름을 의미하는데요.
여러 개의 음과 리듬으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그 멜로디로 수만 가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음악이 세계 공통 언어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작곡에서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주된 멜로디, 예를 들면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제가 얘기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거를 작곡에 대한 조각, 멜로디가 있거든요. 그 멜로디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하려는 이야기들을 그 듣는 사람에게 구체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가. 그 주제 멜로디를 어떻게 바꾸고 아니면 어떻게 반복을 하고 이런 거가 작곡의 큰 주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선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의 음색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작곡가 이동열 씨는 오늘도 음악을 하는 제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풀어놓습니다. 뉘앙스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너가 목소리 톤이 막 이렇게 높은 톤이 아니니까 일부러 흉성을 써서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섹션이 바뀌면은 톤을 바꿔야지. 비성으로 올렸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 정답이 없는 이 세계에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음악의 조각을 모으다 보면 언젠가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음악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 너무 좋았어. 지금 훨씬 너무 좋았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음악을 만드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우리는 그 과정은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이자 반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좀 하지만 곡을 한마디 한마디씩 채워나가는 즐거움은 근데 원래 이렇게 부르는 작곡가만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일 것입니다. 노래가 너무 높아서 호흡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거든. 약간 먹으면서 하는 것도 색깔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수많은 사람들의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피아노입니다. 여기서는 그 속에서 멜로디와 코드 연결이 동시에 가능한 악기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음악을 만들기 위해선 필요 요소 중 멜로디와 더불어 코드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드가 먼저 선행돼서 작곡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필요한 이론이 화성학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화성학이란 것은 이제 개별의 코드, 화음들을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연결 방법들을 배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기존의 작곡가들이 많이 쓰는 방향, 그 코드 진행들도 공부를 해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거기에 대입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다르게 변형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예로 C에서 C키에서 D-7, G7, C 메이저 7으로 진행을 우리가 지금 연주를 해봤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2-5-1 진행이거든요. 이 2-5-1 진행은 재즈라든지 아니면 그 외 많은 대중음악에서 쓰이고 있는 가장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그 코드 진행이고요. D-7의 서브 도미넌트 계열의 코드 진행은 불안정적인 코드이고 그리고 사운드를 내고 그리고 G7의 도미넌트 계열은 완전 불안정적인 그 사운드를 내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하는 C 메이저 7에서는 타닉 계열의 C 메이저 7에서는 안정적인 코드 진행을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정적이었다가 완전 불안정적이었다가 안정적인 코드의 진행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진행이고요. 이런 코드 진행들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실예로 공부를 하는 학문이 화성학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화음의 진행. 음악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지만 작곡가의 의도가 깃든 코드의 구성과 배치가 빛을 발할 때 우리는 음악 속에서
안정과 해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멜로디라든지 그 멜로디와 가사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자기 같은 거죠. 그걸 느낄 때 사람들한테 정말 그 음악이 매력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없는 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이 멜로디 선율로서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이제 지금 대중음악,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대중음악은 가사와 멜로디가 잘 맞춰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멜로디에 자기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붙었을 때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창작의 길을 택한 학생들. 음악의 길에 이쪽은 이제 조금 더 막 한 덤덤하게 걸음을 가도 될것 같아요.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정을 좀 절제를 했다가 두 번이 반복되잖아요. 아직 첫 배워야 할 번째 삽이랑 이론도 두 번째 삽이랑 적용해봐야 조금 더 할 강하게 것도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내고 싶은 것도 그래서 많습니다. 처음에 웃는 모습을 좀 더 부드럽게 갖다 그렇게 해가지고 삽이 해가지고 하지만 브릿지까지 한번 청춘의 열정은 네. 이들이 음악에 몰입하는데 충분하면서도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줍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고 그 듣는 사람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똑같이 공감을 할 때 그때 얻는 쾌감이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곡 전공을 하게 되었고 그 제가 다른 사람의 곡을 노래를 불렀을 때보다 제 곡을 직접 써서 불렀을 때 훨씬 더 제가 노래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음을 아무렇게나 모아놓는다고 음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기에 떠도는 음들이 음악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 음악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곡을 창작한다는 건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냥 저한테는 편하고 정말 친하고 내 인생의 끝까지 갈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저는 지금도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많이 들어라. 음악을 잘하려면 아예 안 듣던지 아예 많이 들어야 되는데 니네는 이미 들어버렸으니까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제가 즐거울 때, 뭐 사랑을 할 때든 이별을 할 때든 다 음악을 듣거든요. 듣거나 제가 만들기 때문에 저한테는 항상 친구고 그건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람은 배신하지만 음악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이번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첼리스트 성승한 씨를 만났습니다. 첼로라는 악기로 음악을 전달하는 연주자. 그가 수많은 악기들 중에서 첼로를 음악의 동반자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악기뿐만 아니라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좋아하는 음악, 음식, 뭐 모든 것들에 대한 공통점을 보면요, 그 사람하고 참 닮았어요. 네. 예를 들어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은 아 저거 내 음악이야 막 이런 말 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가사가 자기 삶의 내용이라든지 이럴 때 더욱더 이제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첼로라는 악기는 그 음역이 넓다 보니까 정말 낮은 소리, 남성의 목소리, 또 높은 소리의 여성의 목소리, 또 아이의 목소리, 남녀노소를 정말 불문하고 그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해주고 네, 그런데 저도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이올린보다 너비가 4배 가까이 되는 첼로의 바디에선 묵직하면서 풍부하고 따뜻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선율. 그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클래식 음악의 매력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요. 연주자로서 성승한 씨의 생각은 어떨까요? 근데 참 옛날 것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봤을 적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거울이 어떻게 보면 또 과거일 수도 있고요. 또 미래의 거울이 현재일 수도 있듯이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훌륭한 음악들 역시 오래됐으니까요. 오래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것도 100년, 200년. 근데 그만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래된 서양 음악. 우리는 시대를 이어온 그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클래식 음악은 고전파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며 하이든,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과 같은 거장들의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음악의 형식과 조화가 체계를 이룬 시대. 왕과 귀족의 음악에서 시민에게 음악을 해방시킨 시대. 클래식은 당시의 대중음악이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었습니다. 원곡자가 악보 속에 담아 넣은 생각을 해석하고 자신만의 표현력을 더해 그들의 음악을 듣는 이에게 전달하는 연주자. 첼로를 잡은 지 35년 된 그에게 음악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음악이란 그러면 저는 사실 처음에 떠오르는 단어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아무래도 희망이 담겨져 있는 음악을 또 듣고 저도 연주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희망이 있기에 또 꿈이 있거든요. 또 꿈이 있기에 그것에 도전도 하고 저희가 열정을 거기에 또 퍼붓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뭔가 보면은 삶이죠. 네, 그게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뭐예요 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건 희망이지만 사실은 음악이 뭐예요 하면은 삶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네. 음악을 시처럼 읊조리는 사람. 래퍼 서출구 씨를 만났습니다. 힙합 뮤지션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서출구 씨. 그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래퍼입니다. 리듬에 몸을 맡긴 채 무언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한자 한자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듯 가사 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떠한 제약도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한 작업. 그에게 가사는 소통의 매개체입니다. 표현력에 있어서 다채롭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뭐 난 올라갈 거야, 뭐 그런 표현들을 래퍼들이 많이 쓰는데, 그랬을 때 간단히 올라간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어디로 올라가는지, 왜 올라가는지, 어떻게 올라갈 건지. 그렇게 해서 뭐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을 찾다 보면 생각지 못한 표현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뭐 간단하게 뭐 계단처럼 올라갈 거야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니면은 뭐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든 뭘 타고 올라가든 살을 붙이는 거죠. 간단한 표현, 간단한 문장에서. 그렇게 해서 몇 번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사에 이제 이어나가는 거죠, 이야기를. 힙합은 1970년대 흑인들에 의해 형성된 음악의 한 장르로 랩, 디제잉, 비보잉, 비트박스 등 예술문화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중 힙합의 대표적인 요소로는 단연 랩을 꼽을 수 있는데요. 악기와 같이 선율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보단 비트와 리듬, 그리고 가사를 통해 자신의 삶과 철학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소소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법한 솔직한 감정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틈틈이 기록해 놓습니다. 마치 말을 하듯 빠르게 읊어 전하는 표현 방식 랩. 어딘가에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바람입니다. 가사가 없을 때는 좀 더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마다 느끼는 걸 자유롭게 느낄 수 있고, 좀 더 본인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죠. 해석이 열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사가 있으면 좀 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랄까요? 그 원작자가 의도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놨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원작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혼자 무작정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거죠. 비트 위에 가사를 얹으며 하나의 곡을 완성해가는 서출구 씨. 흔히 시 문학에서 운율이라는 요소가 빠질 수 없듯이 랩 가사 또한 언어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 라임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그는 가사 속에 녹여내는 이러한 문학적 리듬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글쓰기를 원래 좋아했었어요. 힙합을 시작하기 전에 뭐 시나 소설이나 뭐 수필 같은 거를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할 때나 왜냐하면 가사에 사실은 제한을 두면 안 되지만 16마디가 보통 1절 1절을 16마디의 기준을 봤을 때 굉장히 짧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이야기와 그 전개의 흐름이 다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보통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론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전개가 되면서 클라이막스를 갖다가 결론을 짓잖아요. 그 16마디 안에도 그게 다 들어가고 녹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어떤 화두를 던졌을 때 그 화두를 풀어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어쨌든 듣는 청자에게 그거를 좀 끝맺음을 맺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흐름과 전개가 저는 굉장히 매끄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솔한 나의 이야기. 음악에 자신의 색깔을 입히고 가사에 솔직함을 녹여내며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시간들. 그에게 음악은 무엇보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는 음악은 이제 좀 증폭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그 감정을 더 끌어내주고 더 깊게 우려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이제 그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냥 얕은 감정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지고 조금 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체감하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끝인 것 같아. 아직 그만두기엔 Girl, this is not the end. It's the end. 늘 첫 마디가 제일 어려웠지. 수많은 단어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지. 가끔씩 모를 때가 있어. 하고 싶던 말을 어디두고 왔나 싶어. 솔직한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 네가 나에게 칠하는 색깔이 좀 많아. 헷갈리곤 해 내가 어울리는 건지. 집에 돌아와서도 가사를 없지. 이제 내 단어에도 액수가 붙어. 다시 그 무대에 나온 순간부터 모두 날 틀에 맞추려고 해. 너에게 발 맞춰가는 게 맞는 건가 해. 밝은 조명에 눈이 먼 듯한 느낌. 무대가 끝난 후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끔씩 정처 없이 걸어. 다시 자유롭고 싶어 프리스타일 할 때처럼.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젖는 사람. 김남욱 씨가 운영하는 음악 감상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듣는 일이 삶의 전부였다는 김남욱 씨. 라디오를 통해 팝송을 처음 접한 뒤로 자연스럽게 그 매력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원하는 음악을 원 없이 듣기 위해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LP입니다. 마치 살아온 세월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차곡하게 쌓인 앨범들. 그에겐 앨범 한 장 한 장이 소중한 추억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못 모았죠. 그러니까 뭐 엄마가 밥 사 먹으라고 주면 뭐 1,000원 주면은 500원 가지고 라면 사 먹고 뭐 모아갖고 판 한 장 사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 샀던 판들은 그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 한 장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를 진짜 매일같이 앞뒤로 돌려가면서 이거를 매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외우는 것 같아요. 그때 음악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음악은 절대 잊어버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음악이 너무 좋아 10대 시절부터 수집하기 시작한 앨범들. LP뿐만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 CD, LD 등 모아놓은 앨범 수만 약 5만 장이 넘습니다. 그의 집엔 더 이상 둘 곳이 없을 정도. 이렇게 모은 음악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곳 음악 감상실을 열게 됐습니다. 앨범 하나에 담긴 어린 시절과 흘러온 시간, 그리고 사연들까지. 김남욱 씨에게 앨범은 음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의 증표입니다. 이 LP가 지금 이렇게 많은 LP를 수집하게 된 계기가 됐던 첫 번째로 샀던 제 그 1호 LP입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Wish You Were Here라는 앨범이고요. 이 LP는 제가 판가게 취직해서 일할 때 우연히 이제 우리 와이프가 판 사러 와서 지금 결혼하게 된 계기가 됐던 LP입니다. 이거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가 들어있는 베스트 앨범입니다. 바쁜 일상생활에 떠밀려 잠시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도 음악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한 편의 영화처럼 재생된다는 김남욱 씨. 이 앨범들은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한 권의 일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기를 쓰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글재주가 없어서 일기는 안 쓰는데 이 샀던 판들을 보면은 아 이게 언제 샀던 판, 누구랑 같이 가서 샀던 판, 이걸 사서 누구랑 친구 누구랑 같이 들었고 뭐 이 판은 뭐 연애할 때 우리 와이프랑 같이 들었고 막 이런 게 그 판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써 있진 않지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일과를 마치고 잠이 들기까지 온종일 음악으로 사는 하루. (30년) 넘게 들어온 만큼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음악은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가게 손님들이 보면은 제 나이 또래 손님들이 가장 많아요. 왜냐면 사장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 같거든요. 그 제가 무의식 중에 제 그 중고등학교 때나 이런 추억이 있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 그게 좋으니까 오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추억을 팔아서 제가 가게를 운영한다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한테 추억이 있는 음악이면 그분들한테도 추억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딱 집어줬을 때 그분들이 아 막 기뻐하시는 게 이렇게 보면 저도 기쁘거든요. 그게 어떤 DJ의 그런 기쁨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노래하는 사람들. 아카펠라 그룹 두압 사운즈입니다.
bira kahit kahit wala ka na, nangangarap at umaasa pa rin ako. 하나, 둘, 셋. 학교에서 보컬을 전공하며 노래에 대한 열정을 키워가던 이들. 수많은 음악 장르 중에서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아카펠라였습니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호기심. 아카펠라는 이렇게 5명의 청춘을 한자리로 이끌었는데요. 오직 목소리만으로 하모니를 완성하는 이들의 음악에선 과연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카펠라는 16세기 유럽의 교회와 성당에서 불렀던 무반주 합창곡을 일컫습니다. 솔로 싱어가 노래하는 배경에 허밍풍의 코러스를 쌓아 악기 없이 순수한 목소리만으로 풍성한 화음을 낼 수 있는데요. 두압 사운드는 여기에 리드미컬함을 더해 그룹만의 확고한 색깔을 입혔습니다. 사람들하고 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제 욕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하나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아니면 그 노래마다 담겨있는 메시지들, 위로면 위로, 사랑이면 사랑, 그리움이면 그리움, 이런 걸 딱 얘기했을 때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전달받아지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게 제 꿈이죠. 행복해요.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과 음악으로도 소통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그런 음악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반응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 다 전공생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경쟁률이 세요? 진짜 퍼펙트 피치여서 다행이야. 그죠? 해금이 선이 없잖아. 지금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디 이제 가시는 건가요? 네, 저희 이제 밥 먹고 버스킹하러 가요. 원래 정기적으로 하시나 봐요.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버스킹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버스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촌의 한 거리. 젊은 뮤지션들이 관객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기 위해 모이는 곳인데요. 관객들과 눈을 맞추며 소통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두압 사운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압 사운드라고 하는 아카펠라 팀이고요. 지금부터 버스킹 할 건데 들을만 하실 거예요. 버스킹이란 길거리에서 특정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연주, 노래, 댄스 등 음악적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실력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소통하려는 뮤지션의 노력. 노래의 분위기마다 달라지는 사람들의 표정과 호응을 직접 느낄 수 있기에 이들은 자주 거리로 나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음악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지금까지 드랍사운드였습니다. 음악이 좋은 이유라면은 일단 요즘 너무 소음에만 귀가 지쳐 있는데 좀 가수의 좋은 목소리랑 그 반주의 좋은 분위기 또 그런 게 다 어우러지고 이제 그게 느껴지니까 그냥 음악을 듣고 있으면 가끔 공감받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그냥 가끔은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좋아요. 음악 들으면 일단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괜히 경쾌하게 좀 걸어갈 수 있고 기분이 좀 좋아지는 느낌?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사실은 저희는 이제 저희 얘기를 하는 입장에 있는 거니까 뭐 아무 얘기나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저희가 결국에는 저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객분들, 들어주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그분들의 마음이나 그분들의 지금 생활이나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노래하는 건 사실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생활, 그다음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까지. 음악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악이 이들에게 때로는 행복으로, 때로는 추억으로 서로 다른 가치를 품고 다가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두에게 삶의 힘이 돼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음악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음악은 무엇인가요?